사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이걸 사겠다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그걸 과장해서 넘기게 되고, 인수하는 순간 이제 나라로 가죠. 보통은 이 사람이 하는 걸 이 사람이 인수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장에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 계산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대표님께서 네.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랑 밥 먹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은 폭탄 돌리기라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돼서 팔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걸 메꾸기 위해서 꽤나 큰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팔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꽤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뭐 할인도 해보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기는 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상황을 그대로 떠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이걸 사겠다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보통 넘길 때 그 과정에서 그럼 뻔한 사정을 그대로 넘기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원하는 조건에 인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조건보다 낮게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회원수가 실제보다 많다고 한다거나, 제일 뭐 쉬운 거는 원래 매출이 막 떴는데 최근에 제가 뭐 신경을 못 써서 뭐 이렇게 했다거나, 그 정도는 애교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 딴에는 신경 못 쓴 게 맞는데? 라고 하면 할 말 없으니까. 실제 상황을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그걸 과장해서 넘기게 되고,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파악을 하죠. 아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매출은 이만큼이고 회원 이 정도네, 가치는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조건 아니면 인수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이제 뉴비들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거 듣고, 아, 그래. 아, 저분이 진짜 잘해왔는데 요즘 많이 힘드셔서 안 하나 보다. 그럼 내가 인수하면 잘 되겠지 하고 이제 인수하시잖아요? 인수하는 순간 이제 좀 나라로 가죠, 보통은. 잘 되는 센터를 매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헬스장을 인수하는 거는 다 좀 망하는 센터를 내가 안고 가는 건가 이런.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내가 부산 사는데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한 2, 3천 떠. 그러면 그거 안 할 거야?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하니까, 이제 옛날에 스포드림 사이트에 매매 글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매매 글이 올라올 때 레파토리가 그런 거였어요. 아, 제가 센터에서 월 2천 남는데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인데 지방으로 배정받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지금 센터를 팝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정말 많아요, 지금도. 자, 지금도 맞나요? 네. 아니,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같으면은 와이프한테, 야, 내가 매달 2천만씩 꼬여올 테니까 우리 주말 부부 하자 라고 할 거예요, 진짜로.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낫죠. 그게 낫잖아요. 너 그냥 지방 가서 너 해. 너 그냥 내가 주말 부부 하고 내가 매달 너 생활비 2천만원 더 줄게. 와이프도 그걸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 키우는데도 더 낫고. 그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와이프가 선생님인 사람들 중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니, 그 말대로라 그러면 그런 게 많다는 말은, 우리나라 헬스장 8년 한 사람들 전부 다 와이프가 죄다 학교 선생님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 센터가 잘 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내가 보기엔 많은데 뭔가 부족해. 근데 지금 업주는 이걸 채울 수가 없어. 하지만 난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인수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 그 케이스가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들은 이 사람이 해도 힘들고 아마 내가 인수해도 힘들 상황이 꽤 많아요. 보통은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이 하는 걸 이 사람이 인수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파는 사람도 그런 펌프질을 많이 하죠. 야, 나는 못했는데 근데 넌 다르잖아.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지가 갖는 게 아니고 남한테 주고 앉아 있어. 그러네, 정확하네요. 그죠? 용기는 내가 가져야죠. 근데 이걸 이제 정갈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협상이 했던 방법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아까 말한 듯이 대부분의 매물들이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은 매물일 확률이 높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헬스업이라는 게 우리는 무조건 기본 평수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 평수가 항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네네. 그러니까 얘가 망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창업은 이 동네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가 이제 물건 나오니까 저 정도 자리면 난 어느 정도 예상했어, 들어가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저는 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맥락이라 그러면 대표님 말씀이 무조건 맞고요. 무조건 맞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어떤 지역에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얘들이 1억씩 벌어야지 셋 다 윈윈하는 구조인데 얘들이 8천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자리 나서 없어졌어. 그럼 이 들어가려면 맞나?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거죠. 원래 1억 했는데 얘들이 1억 2천, 6천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면 인수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럼 1억 맞추면은 셋 다 잘할 테니까. 이 정도 캐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자리가 나지 않는데 자리가 나서
그걸 인수하겠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죠.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막말로? 어떻게 확인하라고? 확인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 센터를 인수를 했을 때 이 센터의 어떤 고정급이나 수익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수익 구조 맞출 수 있는지가 먼저 기본적인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지출이나 나 이만큼 모집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해서 한 달에 이만큼 남겠는데? 어바웃이 먼저 사야 되고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이 자리는 권리금을 주고라도 해야 돼. 그러면 권리금 주고 해야죠. 워낙 좋으면은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 피트니스로 친다 그러면 회원권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권리금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물리적인 게 있죠. 장비나 인테리어 이 정도 같은 게 얼마 가치가 있다 있을 수 있는데 피트니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닥 권리금 뭐 그럴 수 있어. 플러스라 치죠. 뭐 좋은 자리라 치고 장비 중고니까 얼마라도 가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회원권이 문제인 거예요. PT랑 회원권. 네, PT 회원권.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대부분 권리금이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PT랑 이런 걸 내가 떠는 한이 있더라도 인수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 그럼 오케이. 아까 말했듯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는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테일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인수하는 분들이 대부분 힘들어요, 보통. 그러면 영상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있죠. 임대료가 얼마인지, 평수가 몇 평인지. 예를 들면 150평이라 치면 150평이면 유효 회원이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수용 인원이. 500. 또 옛날에는 3배수 정도 봤거든요. 평당 3배수 정도를 적당하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늘어나는 평수에 비해서 정비를 하지는 않고 좀 더 늘어날 건데 맞아요. 어쨌든 150평이라 그러면 500이네? 500이에요. 오케이, 500 샀어. 그리고 주변의 단가를 보니까 회원권 3만 원이야. 그럼 500명이면은 3만 원. 1,500이네, 회원권이. 그럼 1,500이고 내가 이 중에서 회원들 한 10% 정도를 PT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 영업을 했더니만 뭐 회당 얼마 나와서 얼마 나왔어. 그럼 이걸 수입을 합해보죠. 해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한 2,000이야. 근데 여기 임대료랑 관리비가 2,500이네? 그럼 아웃이죠.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거죠. 제일 기본적인 거. 근데 이 계산을 못하게 되면은 나 150평인데 한 600명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용을 못하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 분, PD님, 대표님은 이 정도 계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에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 계산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 안 하고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뭔 생각으로 거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역량, 내 용기, 네, 용기. 내 용기로 차리는 거예요. 전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용기로 차리는 거예요, 센터는. 이런 거 있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케팅을 왜 이렇게 기본을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케팅 할 때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걸 본 거죠. 보면서 그래 내 니즈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포인트는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기본인 거예요. 내가 만들려는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지 않고 고객 객관화를 하지 않고 그런 세분화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필패예요. 필패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들으면서 이제는 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박스나 버핏은 제가 보기에는 세컨부터 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에 진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젊음이라는 용기랑 열정이라는 것들이 항상 좋게 작용하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그들이 보기에 제가 말하는 이런 말들을 꼰대가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시장을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섣부르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게 쉽게 오픈하게 만들고 쉽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시장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그런 공부의 수준이 얕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티칭을 하고 몸을 만들고 다리 근육을 크게 만들고 가슴을 키우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랑 영역이랑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적 영역은 너무 달라요. 경영의 파트이기 때문에 네,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 네. 아니 막말로 내가 아웃백에서 매니저예요. 네. 근데 매니저 역할을 잘해. 네네. 그렇다고 내가 아웃백을 차릴 수는 없거든. 근데 이놈의 시장은 네. 내가 매출 좀만 치면 기분 나쁘면 바로 그냥 오픈해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왜 권리금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회원권 매출을 끊어놔. 내가 그거를 인수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한이 돌기까지는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중개사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양쪽의 이득이 대립되잖아요. 양쪽 다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기존 회원들 인수하는데 권리금을 왜 줘?
라고 하는 건 양수자 입장인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권리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양수자는 뭐라 말해야 되냐면, 아니 네가 여기 와가지고 생으로 이만큼 회원 모으려고 그러면 물론 이 회원들은 이미 끊은 회원들이지만 추후에 재가입을 통해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도 있고 피팅업도 할 수 있지 않냐, 너 그냥 이거 모으려고 하면 마케팅 비용 얼마 들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양수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회원이라 그러면 내가 안고 가는 게 마케팅 포인트로도 나을 것 같고 내가 추가로도 뭐 자리에서 모집하면 되지 라고 한다고 인수하는 거고, 한쪽은 더 받으려고 해야 되고 한쪽은 깎으려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논리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런 상충되는 거. 저는 만약에 내가 양수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딜을 칠 때 회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지금 요가 필라테스 PT 남은 거 다 계산해서 갖고 와보라고 1억이나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권리금 줘요? 그거 제가 1억 앞으로 매출 못 땡기는 거잖아요. 할 거고요. 내가 양도자 입장이라 그러면 오시라 그런 다음에 보시라고, 이 근처에서 회원수 이만큼인데 센터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만큼 마케팅에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전단지 돌리고 뭐하고 플레이스하고 교회에서 이만큼 땡겨놨는데 갖고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할 수 있잖아. 이 자리는 네. 3년 이상 안 나와. 이 정도 평수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양도자 입장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이 자리에 탐나 안 쓰면 딴 데 가보시던지. 요즘 말고는 이 정도 평수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창으로서 얘기를 할 건지, 네네. 방패로서 얘기를 할 건지. 컨설턴트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필연적으로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상황에서 저는 한쪽 편을 들어야 되고 그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협상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도의적으로 네네.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권리금이라는 말이 저는 옛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가 지금 비어있어. 임대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은 좀 어렵고, 그리고 회원권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PT권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은 시설비에다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매물이라고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권리금을 세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린 지 1년 됐어? 근데 5억 들어갔어? 5억에다 플러스 1억? 이런 거 생각하는 애들은 진짜 한 명도 없고요. 아예 없고, 이 5억 중에서 얼마 정도를 까주고 내가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차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이제 다시 이것도 양쪽 편을 다 들어볼게요. 네. 양도자 양수자 입장으로 다 들어볼게요. 아니 뭐 사례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맥락이 그런 거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놀아요.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은 20%예요 보통. 그래서 5년 지나면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내가 양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 이거 5년 운영했지 않냐, 이거 감가상각하면 거의 제로인데 사실 덤벨에 감가상각이 있나요? 100년 있다 써도 돼요. 근데 회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5년 지났으면은 사실 감가상각 다 하면은 갖고 올 거 없지 않냐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권리금 줘야 될 거 없는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서 양수자를 말할 수 있을 테고, 양도자라 그러면은 너 이거 감가상각하면 제로라고 그러는데 너 이대로 세팅하려고 그래 봐 얼마 들 것 같아? 중고로 세팅해봐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점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말도 옳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 보통은 감가상각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게 맞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야 네가 이걸 똑같이 하려 그러면 물론 좀 쓰긴 썼지만 똑같이 하려 그러면 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끼려 하면 문제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라이트한 부분에서 타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접점에서. 이게 타협이 안 돼요. 아 이게 타협 안 된다고요? 왜냐면 거기에 회원권 포함이에요. 타협 안 되는 포인트는 사실 회원권인 거예요. 그렇지. 회원권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 투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지불하는 지출로 봐야 될 것인지를 PT까지. 회계로 잡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분은 객관화되는 어떤 산술 공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피트니스가 아니라 어디 가나 권리금 계산에 여러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수익 환원법 뭐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10억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20억에 팔았어. 어쩌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려는 사람이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점집에 갔더니만 야 이 자리 너무 좋다, 무조건 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았으니까 주인이 알아가지고 야 이 사람은 무조건 살 것 같은데 20억에 사. 근데 산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20억이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라 그러면은 이게 20억 올라왔으면 최소 이거는 18억이나 이렇게 비싸게 올라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라는 사례들이 있을 뿐인 거고, 이런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더 공식이 없는 거죠. 이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봐야 돼? 또 좀 따보잖아요? 따보면 허수도 많아. 끊어놓고 안 오는 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원들은 마케팅 비용으로 태우는 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제가 말할 거거든. 그냥 떠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어떤 양도나 양수와 합의가 많이 진행되면은 더 서로 까놓고 보여줘야 돼요.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만큼 회원이 있고 포스 보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파는 애들은 망했으니까 네. 더 조금이라도 받아야 네네. 내가 멘딩은 못 가지만 멘딩 근처라도 가니까 네.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정리해서 최대한 네. 싸게 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게 솔직하게 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아, 그래야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포스기 입력 똑바로 안 하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다다음 달에 들어갈게요 라고 선입금 던지고 했는데 2달 동안 네. 이제 미추어이처럼 2년 회원권을 순간적으로 해갖고 네네. 휙 도망가고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기본적으로 할 때 내가 앞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수하기로 했어. 그럼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 써줘.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몇 프로 이상 할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는 거죠. 그리고 회원권은 얼마짜리까지만 받는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요런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협의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끝나고 나서 뒤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탈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뭐 그런 거 계약하자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면 꽤 챙길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놓치는 분이 꽤나 있다. 아니 많다니까. 꽤 많은 게 아니고 많아. 그냥 10명 중에 8명. 옛날에는 그냥 두드려 맞았어요. 대표님 두 분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항이나 뭐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크게 잡아서 한 5개 정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권 할인 매출은 하지 않는다. 회원권 방어. 대신에 2개월 동안 회원권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가격 기준으로 받도록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복도를 라카를 깔았었어. 사실 그 라카는 불법이거든요. 복도는 라카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건물주랑 다 입이 협의된 거고 구청에서 다 오케이 했어 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주인 바뀌고 나서 이행 강제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 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거든요. 내가 인수했는데 지금 뭐냐고, 넌 그냥 하라고 했더니만 구청에서 지금 들어와서 다 철거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어놔야 돼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민법상으로 하자 담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팔아 넘기더라도 전 주인이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보통 뭐 크랙 간 거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운영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았어. 팔았는데 이 사람이 운영할 때 누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6개월까지는 법적으로 전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혹시나 이 전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크랙 날 일이 없다, 이 다음에 크랙 나면 무조건 네 책임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특약사항 넣을 수 있어요. 하자담보 기간에 뭐 이런 거는 내외로 한다라든지, 일반법이라서 내외 특약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원 부분,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인수하고 나서 포괄 양도 양수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넘겼는데 이 뒤에 인수한 사람이 이 앞에 사람 이해한 거에 대한 퇴직금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넘기는 사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럼 뭐 포괄 양도 계약을 하되 뭐 트레이너에 대한 이런 거는 뭐 예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트레이너 퇴직금을 정산을 해가지고 전체 권리금 깎는다든지, 미리 깎아서 정산을 해서 이야기 끝내고 없는 걸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5번 되게 중요하다.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내가 인수하기 전에 네. 받았던 회원들인데 환불?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환불이 많이 터졌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보상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전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인수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말이, 내가 지금 시설이 바뀌었어? 지금 오는 사람들한테 다른 게 있어? 없잖아. 그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난 그만 다니고 싶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온 놈이 좀 인사 안 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좀 마음에 안 들겠지.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는 그냥 환불하고 싶은 거야. 전 주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다 들어주기 빡세요, 사실. 네, 근데 이 환불까지 자기가 막으라고 하면, 야, 그럼 나는 뭐 남냐? 이렇게 되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계약이거든요. 말 그대로 포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시장에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맞아.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 인수한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인수하는 사람이 이전 회원에서 환불권이 터질 경우에 이전 주인이 뭐 지불한다라든지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준 게 없죠, 이쪽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 받아도 쌩까면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랄을 지금 현 센터에만 할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서로 말로 다투고 얼굴 붉기 싫으면은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면 돼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끝을 내든지, 그건 다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저희는 학력고사라는 걸 보고 진학을 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 나오죠. 대표님처럼. 선생님이 말하죠. 야, 됐고, 그냥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문제 답은 이 길이의 반의 반이 답이야. 끝.
공식을 알려주는구나. 요령은 그냥 반의 반이 답이야. 사실 권리금 부분에도 대해서도 권리금의 이론은 많아. 아까 말했잖아요. 수익환원법부터 뭐 거래사례 비교법 막 길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다 머리 아프면 양수자는 권리금 안 주면 돼요. 그거라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바꾼 거예요. 문제가 원래 항상 그런 식으로 꼬박꼬박 나왔는데 문제가 바뀐 거야. 응용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원래 그걸 공식만 외웠던 답을 적으면은 틀리겠죠. 문제 다르니까. 이런 기본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물론 제가 현재 상황 시장 상황에서는 경기상으로 봤을 때 권리금 받기 힘듭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론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팔 때 손해를 안 봤던 곳이면은 권리를 받을 수 있지. 일반적으로 잘 되면 안 파는 게 맞는데 그래도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더 큰데 좋은 자리 난 거야. 두 개는 못할까 체력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꽤 돼요. 왜냐면 차라리 권리금을 세게 받아가지고 여기 100평짜리를 300평 할 때 이 돈까지 끌어와갖고서는 300평을 그런 수도 이건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은 내가 인수하는 사람을 보기에 여기 꾸준히 재가입 일어나고 있고 필라테스를 예를 들면 필라테스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심어주고 그렇게 되는 시장이라 그러면 기꺼이 권리금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권리금 받기 힘들다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너는 권리금을 못 받아 라고 해서 진짜 이런 좋은 자리 났는데 난 잘 모르고 권리금 안 줄 건데요? 난 넘기세요? 하면 안 팔죠. 진짜 좋은 자리인데 그럼 놓치는 거잖아요.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이 어떤 경위로 산출되고 내가 어떤 걸 짚어봐야지 안다 그러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시장을 보고 파악을 하고 이거는 권리금 줄만하네? 주면 안 되겠나를 자기 판단할 수 있죠. 제 포인트는 제어를 통해서 어떤 미팅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보는 역량이, 보는 눈이 커지고 이런 우리끼리 하는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한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니즈가 중요하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니즈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기 니즈는 어떤 것인가, 여기 시장은 어떤 걸 요구하는가라는 보는 눈도 키워야 되는 거고 이건 애가 그런 거지 권리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랑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서 그 다음번에 스스로 또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때 또 모자라면 또 우리랑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일명 떴다가 한번 내가 프리세일 싹 치고 매출 쫙 올려서 네. 권리금을 받고 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그런 센터는 인수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뭘 없어요. 근데 아까 마케팅 비용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거를 다 마케팅 비용이나 뭐 기존 회원으로 남을 수 있는 거를 환산해 보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포인트가 거듭 말하지만 이게 요게 아까 말했듯이 응용. 정사각형의 문제, 틀린 문제 케이스인 거죠. 응용입니다. 이게 응용이에요. 계산해보면 되죠. 해봤더니 마케팅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이미 고정된 회원들한테.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마케팅 비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사람 수로 하면은 5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2,000명 있고 이러면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원권을 센터가 좋아서 포괄 양도를 할 건데 남아있는 회원권이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뭐 한 6개월은 내가 버텨보자 이건데 아니 2년, 3년이 남아있으면은 쉬운 거 있잖아요. 200평인데 회원이 1000명이야. 프리세일 땡겼어. 1000명 땡겼어. 그건 인수하면 안 되죠. 이미 포화잖아요, 이미. 더 땡길 게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PT님이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가 초창기 한 20년 전에 피트니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먹던 사람들의 패턴이죠. 그 패턴의 악영향이 누적돼가지고 지금 발현되다 보거든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영향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피트니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열정이 많이 들어가. 이게 참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다음 달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빚도 끌어쓰고 뭐 하고 뭐 하거든요. 진짜 폐업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진심으로.